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인스택 이우진이고요. 지금부터 유리시스에서 새로운 기준의 인터페이스의 제품 및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드리게 될 인터페이스는 일단 코엑스프레스이고요. 이에 새로 나온 규격인 코엑스프레스 오버 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리시스에서 시급해온 품목들부터 잠시 살펴볼게요. 머신비전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품목들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일단 하드웨어로는 프레임 그래버, 보드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코엑스프레스, 카메라 링크, 그리고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 소프트웨어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IP 코어입니다. 그래서 IP 코어는 기그이 비전, 코엑스프레스, 그리고 USB 3 비전, 이미징 센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IP 코어는 일단 일반적으로 디지털 신호 처리 혹은 통신,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솔루션인데요. FPGA 디자인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스템을 보다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인터페이스 약간 심화 과정 같은 건데요. 좀 더 현실적인 예로 한 개의 툴로 모든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 혹은 프레임 그래버 같은 하드웨어에 용량이 더 큰 FPGA를 장착해서 단순 그래버의 단순 수행 목적 외에 유저 측면을 생각한 FPGA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는 역시 머신비전 라이브러리를 취급하고 있고요.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면 이미지 프로세싱의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전처리, 패턴 매칭, 블락 분석, 그리고 지오메트리 패턴 매칭, 컬러, OCR, 이런 거 같은 2D 라이브러리랑 그리고 3D 라이브러리, 그리고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는 코엑스프레스 오버 5를 말씀드리기 전에 코엑스프레스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CXP는 고속을 요구하는 머신비전의 최적의 표준인데, 일단 코엑스프레스는 카메라 또는 보드에서 인터페이스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CXP 카메라, CXP 보드, 유저분들은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CXP 인터페이스는 일단 2008년에 최초 데모가 실시되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 세계 규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CXP 최신 버전은 코엑스프레스 2.0이고요. 2019년 7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존하는 50개 이상의 글로벌 회사에서 이 CXP 인터페이스 기준 카메라, 보드, 케이블 같은 액세서리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인터페이스 중에 가장 큰 밴드위스 전송이 가능한 것이 CXP 12 기준인데, 고속 고해상도 카메라가 일단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속 고해상도라고만 말씀드리면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CXP 12 기준으로 한 포트에서, 즉 한 개의 동축 케이블로 1250메가까지 일단 지원이 되고요. 두 개의 케이블이면 2500메가, 네 개의 케이블이면 5000메가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CXP 관련돼서 이제 케이블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CXP 인터페이스 사용되는 동축 케이블은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전송될 때에 대역폭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보드의 비동기 제어가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CXP 동축 케이블 안에는 선이 한 개만 존재해요. 카메라 링크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케이블 안에 26개의 핀이 들어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CXP 케이블은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CXP 케이블 선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축 케이블은 한 개의 선으로도 카메라와 보드 별도로 각각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 지터,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 트리거를 지원하는데, 지터는 신호의 떨림을 의미하는데, 트리거 인이 발생하고 실제로 해당 트리거로 수행을 하는 제2의 디바이스 혹은 소프트웨어 측으로 지터로 인해서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차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에서 레이턴시는 딜레이, 지연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런 지연이 매우 낮다. 그러므로 매우 정확한 시간에 트리거링을 지원한다. 이렇게 의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원 케이블을 꽂지 않아도 동축 케이블로도 카메라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CXP 케이블의 커넥터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CXP6 그리고 CXP12 이렇게 커넥터가 나뉘는데 6 같은 경우는 DIN 커넥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CXP12는 마이크로 BNC 혹은 뭐 HD BNC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마이크로 BNC 커넥터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같은 경우는 CXP12 같은 경우는 1250메가 기준으로 한 포트예요. 그래서 40m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CXP16은 72m까지, 그리고 CXP3은 100m까지 일단 케이블 길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XP 인터페이스 기준 유레시스에서 일단 코엑스 링크 시리즈로 제품이 일단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PCI 익스플레스 슬롯 형태로 뭐 2개나 4개 그리고 8개의 포트까지 보드에서 지원이 되고요. 보드 종류에 따라서 PCI 익스프레스 버전이 3.0 혹은 2.0 이렇게 나뉩니다. 3.0은 그 CXP12 기준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2.0은 CXP6 기준에서 일단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코엑스 링크 시리즈의 제품은 일단 20개 정도의 I/O 라인을 일단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멘토 이벤트 로깅 툴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원래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메멘토 로깅 툴이라고 해가지고 코엑스 링크 시리즈에서 그 카메라와 그리고 보드 그리고 드라이버 그리고 유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의 따로 이벤트들을 다 로그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뭐 그냥 로그 남기는 거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슈들 중에 하나가 뭐 트리거 로스가 생긴다, 이미지 로스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서 이슈가 좀 많이 생길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 그 로그를 남김으로써 트리거가 들어왔네, 저기서 받았네, 카메라가 그랩을 실시했네, 이렇게 따로 로그를 남김으로써 실제로 이슈가 어디서 발생되는지를 따로 로그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코엑스프레스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저 측에게 이 인터페이스가 메리트가 있었을까겠죠. 그래서 첫째로는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뭐 고속 혹은 뭐 고해상도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높은 밴드위스가 요구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밴드위스 호환이 가능한 보드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코엑스프레스를 다들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고요. 둘째로는 다수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이제 기그 인터페이스로도 멀티 연결이 가능한데 해당 인터페이스로 이제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좀 많아요. 다만 기그 인터페이스의 불안정함을 좀 느끼는 유저분들이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카메라 링크 인터페이스를 좀 찾으세요. 그래서 카메라 링크 인터페이스에는 이제 하드웨어 종류로는 뭐 베이스 1채널, 2채널, 뭐 4채널, 뭐 풀급으로는 1채널, 2채널 정도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풀급 카메라의 기준으로 4개 혹은 8개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는 그 CXP 한 포트에서 풀급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풀급 지원되는 그 한 포트에서 2채널로 2개의 카메라 혹은 8개 포트로 8채널의 카메라를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나는 베이스급으로만 멀티로 사용할 거다라는 경우에도 케이블 길이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역시 CXP 보드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정확한 카메라 동기화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지터가 없고, 그러니까 지연 현상이 매우 낮은 동축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 한 개의 보드가 아닌 복수 혹은 그 이상의 수량의 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C2C 링크라고 하는 기능이 따로 저희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C2C 링크라는 케이블을 물리적으로 보드 간에 그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그 설정상으로도 이제 마스터 보드, 뭐 슬레이브 보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마스터 쪽에서 트리거를 받게 되면 그 즉시 바로 슬레이브 마스터 쪽으로 트리거가 이제 가게 되면서 한 개의 트리거로 이제 복수의 보드를 동기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로는 낮은 CPU 부하율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머신 비전에서 일단 CPU 부하율이 높은 대부분의 이유는 일단 유저 측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 비율이 솔직히 제일 커요.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이 알고리즘 비율은 고정이에요. 저희가 뭐 알고리즘 비율을 좀 낮춰달라, 그쪽에서 부하율이 좀 높다,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일단 유저분들이 최대한 작은 부하율의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멀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량이 많을 경우 그 돌려야 하는 스레드도 일단 많을 것이고, 이에 부하율은 좀 정확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CXP를 사용하면 뭐 무조건 부하율이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CXP 인터페이스는 기존에 현존하는 인터페이스, 뭐 카메라 링크 인터페이스라든가 다른 인터페이스 대비해서 매우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축 케이블의 활용이 이로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동축 케이블로 카메라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CXP 케이블은 그 카메라 링크 인터페이스의 케이블 대비해서 더 얇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또 그 휠 수 있는 정도가 더 많이 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연하기 때문에 장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용할 때 좀 더 여유가 있어요. 코엑스프레스의 확장성입니다. 일단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지원을 하고요. 그 링크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일단 2개 이상의 그 네트워크 연결을 하나로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CXP 카메라나 CXP 보드의 경우에 그 2개 이상의 포트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림에서 이제 간단한 예로 고해상도나 고속 카메라의 밴드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16개의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4채널 보드 4장 혹은 뭐 8채널짜리 보드 2장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는 카메라 입장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이지만 보드 입장에서는 뭐 2개 혹은 4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결합해서 일단 호스트 측에 전달을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은 예로 2개 이상의 네트워크 연결을 하나로 결합한다. 그래서 링크 어그레이션을 지원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일단 CXP 카메라는 뭐 일단 4개의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8개나 혹은 16개의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16개까지 뭐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중적인 방식으로는 그 CXP 12 기준으로 4채널을 사용했을 때 이제 40GBps/s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30 내지 40GB까지 요구되어지는 뭐 시모스 센서 및 뭐 카메라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래 표에 그 67메가, 뭐 44.7메가, 65메가 이렇게 예를 실어 드러났는데요. 이미지 한 장의 데이터의 크기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곱하면 그 데이터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7메가 같은 경우는 4020메가, 그리고 65메가 같은 경우는 4615메가, 44.7메가는 2324메가 정도의 데이터 크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이 데이터 크기가 기준이므로 고속 카메라의 경우에도 코엑스프레스 보드를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코엑스프레스 오버 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중간중간에 코엑스프레스 오버 5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좀 길 수도 있으니까 COF라고 이렇게 약자로도 부를게요. 코엑스프레스 오버 5는 그 코엑스프레스 표준이랑 그리고 JIA 그 표준에 그 2021년 2월 달에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표준 이더넷 연결을 통한 코엑스프레스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 얘기는 그냥 이더넷 형식이랑 부품으로 프로토콜만 코엑스프레스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COF는 일단 이더넷용으로 설계된 표준 전자장치 그리고 칩, IP 코어, 커넥터,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단 프로토콜은 이더넷이란 기기 비전이 아니라 코엑스프레스예요. 요 점은 명확히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XP 오버 5는 일단 그 코엑스프레스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요. 일단 높은 대역폭을 통한 이더넷 진화의 이점이 첫 번째로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이게 이더넷은 이제 초기에는
그 10MB의 대역폭을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100MB, 1GB, 뭐 10GB 이렇게 10GB 이렇게 대역폭이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러한 진화는 일단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하게 되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기술과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역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이더넷의 대역폭 증가는 기존의 이더넷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이더넷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높은 대역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저렴한 표준 이더넷 부품의 이점 이런 건데요. 이게 하드웨어의 커넥터와 케이블과 같은 표준 이더넷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가격 부분에서도 충분히 신경을 쓸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코엑스프레스 오버 파이버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버라는 케이블을 사용을 하는데, 일단 구리 케이블은 일단은 카메라 링크 케이블 같은 혹은 CXP6나 CXP12 같은 기준의 구리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파이버 케이블이 구리 케이블보다 나은 점 같은 경우는 더 높은 대역폭, 더 높은 밴드위스를 이제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제한 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완벽하게 무제한은 아니고요. 이제 CXP6이나 12 기준보다 훨씬 더 길게 뭐 거의 킬로미터 기준의 길이까지도 지원하기 때문에 솔직히 비전에서 장비 기준 입장에 봤을 때는 충분히 거의 무제한으로 거리를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이즈에 대한 면역성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부피가 작고 더 가볍고요. 그리고 감소된 섭이 전력으로 일단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구리 케이블보다 약간 좀 약한 점을 굳이 꼽자면 일단 파이버 케이블 통해서 전원은 공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외부 전원 케이블을 따로 꽂아야 돼요. 이 부분은 따로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 그 그림에서 그 파이버를 사용한 인터페이스가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그 CXP 6이나 CXP 12는 제가 구리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리 케이블에서 이제 6 같은 경우는 맨 왼쪽에 보시면 그 네 채널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한 포트에 6.25GB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네 채널로 사용하게 되면 25GB/s까지 지원된다. 그리고 CXP 12는 한 포트에 12.5GB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네 채널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40GB까지 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그 파이버에서는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그 10GB 곱하기 4배에서 40GB,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100GB,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200GB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지 않은 더 큰 해상도의 카메라 혹은 더 빠른 고속의 카메라의 경우에도 하드웨어적으로 간단한 구성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크기면이나 뭐 케이블 길이면이나 더 큰 메리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파이버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 파이버를 선택한 이 인터페이스가 앞으로는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일단 CXP와 그리고 코엑스프레스 오버 파이버에 대한 구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이 CXP 구조고 오른쪽 그림이 코엑스프레스 오버 파이버 구조예요. 그래서 그 CXP에서는 제가 따로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그 CXP에서는 그 CXP 디바이스 통해서 CXP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CXP 데이터가 그대로 동축 케이블 통해서 보드 쪽에서 똑같이 CXP 데이터로 그냥 받는 거고, 그리고 코엑스프레스 오버 파이버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CXP 디바이스 카메라 쪽에서 CXP 데이터를 일단은 출력을 시키겠죠. 근데 그 출력 전에 그 PHY라고 하면 물류층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CXP PHY에서 CXP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GMII라고 하는 이더넷 데이터로 변환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이더넷 물류층으로 보내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파이버 옵틱, 파이버 케이블을 통해서 이 이더넷 데이터를 옮겨요. 그리고 보드 입장에서는 또 이 이더넷 데이터를 똑같이 이더넷 PH 물류층으로 받고 나서 그 CXP 물류층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호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CXP 데이터를 그대로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조의 차이점은 단순히 데이터를 변환을 시키고 케이블을 화이버 케이블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높은 밴드위스, 더 긴 케이블 이렇게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져간다는 그 구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일단은 그 코엑스프레스 파이버보다는 일단 세계적인 규약에 맞춰서 설계된 디자인을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저기 CXP 디바이스, CXP 호스트 쪽에서는 그 JIA라는 일본 그 세계적인 협회예요. 그 협회의 규약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저 CXP PHY 물류층 브릿지 같은 경우도 그 코엑스프레스 오버 파이버 브릿지 프로토콜을 그 규약을 따른다. 그리고 이더넷 PHY라든가 따로 SFP 모듈 같은 경우도 각각의 세계적인 규약을 맞춰서 디자인한 설계다라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그 코엑스프레스 오버 파이버 브릿지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유레시스에서 최초로 디자인하고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레시스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 아이디어를 그 JII 쪽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규약으로 표준이 삼게 되면서 이제 모든 메이커라든가 다 오픈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유레시스에서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점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이버를 통한 새로운 인터페이스는 일단 유레시스 쪽에서 일단은 분명한 그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센서 투 이미지라고 유레시스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회사에서 일단 코엑스프레스 오버 파이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IP 코어를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은 그 COF 보드에서는 CXP 데이터를 이더넷 데이터로 제가 변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 변환을 하는 수행을 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IP 코어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IP 코어에서 이더넷 데이터로 변환하게 되는데요. 이 IP 코어 역시 센서 투 이미지 회사라는 거 하는 자회사에서 개발이 돼서 카메라 혹은 보드를 직접 만드시겠다. 그러면은 이 IP 코어만 따로 구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구입하시게 되면 일단 COF 인터페이스와 같은 동일한 제품들을 직접 만드실 수 있겠죠. 해당 페이지에서는 유레시스에서 출시된 그 코엑스프레스 오버 파이버 인터페이스의 보드이고요. 일단은 제품명은 일단 코엑스링크 QSFP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포트에서 일단 40GB/s까지 일단 대역폭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대역폭은 기본적으로 5000메가까지 일단 출력되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밴드위스는 6700메가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5000메가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일단 버전은 PCI 익스프레스 3.0을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가지 이상의 일단 디지털 I/O 라인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메멘토라고 하는 이벤트 로깅 툴을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페이지에서 또 말씀드릴 거니까 넘기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그 QSFP 플러스는 일단은 약자가 그 쿼드 SFP 플러스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 얘기는 결국엔 네 개의 SFP 플러스 모듈이다라는 의미인데 SFP 모듈은 일단 스몰 폼 팩터 플러그블 모듈이라고 하는 그 약자로 네트워크 장비에서 사용되는 광 케이블에 연결돼서 다른 장비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소형 플러그용 모듈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크기와 일단 교체 가능한 그 이점이 일단 널리 사용되고요. 그래서 이 모듈은 일단 이더넷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 사용이 되고, 그래서 SFP 모듈은 일단 다양한 전송 거리와 속도를 지원하게 되면서 그 데이터 전송 거리와 대역폭이 요구되어 오는 곳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은 그 QSFP 플러스의 트랜시버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듈의 이점은
고정 인터페이스 대비 포트에 필요한 적합한 유형의 트랜시버가 장착이 가능한데, 즉 모듈을 사용하면 다양한 종류의 그런 케이블이랑 트랜시버와 호환되는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연성이 좀 높아지고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고정된 인터페이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뭐 속도, 전송 거리, 뭐 데이터 전송률 등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더 나은 성능을 일단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송수신기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자가 그 선택에 따라서 다중 모드 혹은 뭐 단일 모드 강섬유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떤 의미인지 그 뒤쪽에서 잠깐 말씀 따로 드릴게요. QSFP 플러스 트랜시퍼 모듈은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단 40GB/s까지 일단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CXP 12 기준으로 4채널로 했을 때 동일한 대역폭을 갖습니다. 그래서 CXP 12는 한 포트에 12.5GB/s까지 지원하는데 4개로 하게 되면 50GB/s까지. 근데 이게 인코딩, 그러니까 8B, 10B 인코딩을 거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0.8을 곱하죠. 그래서 이게 40GB,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40GB인 거죠. 40GB까지의 동일한 대역폭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일단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그 QSFP 플러스 인터페이스로 했을 때 그 예시로 든 기본적인 뭐 카메라라든가 보드 그리고 케이블인데, 그 케이블을 보시면 엄청 길죠. 그래서 굉장히 고해상도랑 고속의 카메라도 케이블에 따른 그런 제한이 없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일단 지금 사진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부스에서 유레시스 부스나 아니면 저기 대리점을 하고 있는 저기 화이스텍 부스로 오시게 되면은 저기 간단한 모듈을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다른 종류의 그 QSFP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의 카메라랑 그리고 케이블, 보드 관련된 것을 간단한 예시로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광트랜시버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려 말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멀티모드 파이버입니다. 일단 40GB SR4 그리고 QSFP 플러스 850나노 150m, 말이 긴데요. 근데 이게 결국에 뭐냐면 일단 40GB의 이더넷 광섬유 연결의 하나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SR은 그 숄트 레인지의 약자인데 그 광섬유 전송의 거리가 짧은 것을 나타내는데, 짧아도 일단 150m니까 뭐 충분히 안 짧다 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워낙 킬로미터 기준까지 쓰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짧은 축에 속하는 게 일단 150m입니다. 그래서 일단 850나노는 일단 빛의 파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광섬유의 전송 가능한 최대 거리는 일단 150m입니다. 이거는 광트랜시버인데 싱글 모드 파이버입니다. 역시 그 40GB 베이스의 이더넷 광섬유 연결의 하나의 표준인데, ER은 Extended Reach라는 약자인데요. 이 광섬유의 전송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충분히 뭐 길다, 멀다 이런 의미인데, 일단 길이는 최대 40km까지 길이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길죠. 그래서 이거는 싱글 모드 파이버이고요. 그리고 모델로는 일단 AC 듀플렉스 파이버 커넥터가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파이버 케이블이랑 그 트랜시버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든 건데, 맨 위에 쪽은 아까 그 멀티모드라고 하는 파이버를 사용했을 때 그 경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싱글 모드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그 네 번째로는 멀티모드와 싱글모드 약간 좀 이렇게 합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드 입장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로 다 받는 거고, 하지만 카메라는 각각 싱글로 길게 뽑아서 각각의 4개의 데이터를 보드 한쪽에다가 다 뿌려주는 걸 간단한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메멘토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메멘토 로깅 도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엑스링크라고 하는 CXP 인터페이스 보드를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무료로 실행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뭐 카메라랑 그리고 프레임 그래버 그리고 관련 드라이버 그리고 유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유저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유저가 직접 제작하신 프로그램, 그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모든 이벤트가 다 로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다 그 타임 스태프가 다 지키고요. 그래서 정밀하게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배경 정보로 그리고 배경 정보와 함께 그래픽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 이제 로고가 남으니까 정확한 시간에 언제 로스가 발생했네, 언제 트리거가 들어갔네를 시간제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에 있는 모든 CXP나 그리고 카메라 링크 카드와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정정할 부분이 있는 게 저희 그 카메라 링크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유레시스에서 그 모든 카메라 링크 보드가 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그램링크 듀오라고 해서 뭐 한 개 채널의 베이스, 두 개 채널의 베이스, 그리고 한 개 채널의 풀급이 지원되는 카메라 링크 보드가 출시가 되었는데 그 보드부터 이그래버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부터 메멘토라고 하는 로깅 툴이 지원이 돼서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CXP 인터페이스와 카메라 링크 인터페이스가 메멘토 로깅이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 사용량이 적은 실행 프로그램, 그러니까 EXE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행 프로그램 형식으로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CPU 부하율이 낮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간단한 메멘토 로깅 툴의 간단한 예시인데요. 지금 제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가까이 보여드리면 맨 위쪽에 액티비티 플롯이라고 해가지고 플롯에 따로 흘러볼 수 있고 메시지 플롯 그리고 타임라인에 표시된 이벤트 그리고 분석기 플롯이라고 해가지고 뭐 따로 뭐 카메라 어큐시라든가 뭐 트리거, 뭐 리드아웃 같은 기본적인 수행 기능들에 대해서 따로 플롯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밑에 모든 메시지가 다 뜹니다. 카메라에서 지금 이미지 내보냈다, 버퍼 지금 갔다, 그래버에서 지금 이미지 트리거 받았다, 그리고 모션 쪽에서 트리거를 줬을 때 보드 입장에서 받았다, 그리고 뭐 카메라 쪽으로 지금 난 트리거를 내보냈다, 다 이벤트가 남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메멘토 GUI에서 이제 메시지 목록은 시간 속으로 정렬된 메시지 목록이 표시가 된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모든 메시지가 목록에 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메멘토 로깅 2 같은 경우는 링 필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 모든 메시지를 솔직히 다 보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솔직히 뭐 워닝 메시지라든가 뭐 에러 메시지 같은 것만 따로 추려서 보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링 필터를 통하시면은 메시지를 필터링을 해서 보시고 싶은 메시지만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팅 필터 같은 경우는 강조 필터인데 이게 보고 싶은 메시지에서도 또 추가로 이것만 표시해서 더 강조해서 보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는 그때는 오른쪽과 같은 그런 창에서 따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이제 지정된 필터를 통해 정의된 필터 규칙을 충족하는 추적의 레이아웃 옵션이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메시지만 따로 이렇게 좀 표시를 다른 색깔 혹은 뭐 다른 배경으로 해서 충분히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멘토 로깅에 남는 그 모든 메시지는 그 덤프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혼자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보시고 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뭐 대리점이나 아니면 유레시스 본사 쪽에다가 덤프 파일 형태로, 그러니까 파일 형태로 그냥 보내주시면 이것 좀 분석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파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저장할 때 덤프 파일로 뭐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그래버 스튜디오인데요. CXP 인터페이스 보드에 사용되는 툴이랑 아까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뭐 카메라 링크 인터페이스의 인터페이스에 있는 보드도 이제 이그래버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 말씀드리면 그 코엑스프레스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링크 카메라 호환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기 비전 카메라
이렇게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그비전 카메라도 기가에 카메라가 툴에 붙나요? 예, 기그링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시면 기가에 카메라가 이그래브 스튜디오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한 툴에서 카메라 링크, 기가헤드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카메라 링크 인터페이스, 머신 비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한 가지의 툴로 충분히 호환되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그 비전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인데, 기본적으로 기가헤드의 카메라는 카메라의 메이커에서 SDK라고 하는 그 디벨로먼트 툴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A 모델 카메라의 SDK, B 모델 카메라의 SDK, C 모델 이렇게 각각 SDK 다르기 때문에 개발을 하실 때 예기준으로 개발하고 예기준으로 개발하고 약간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근데 그 SDK에 설치를 안 하시고 기그 비전이라고 하는 그냥 라이브러리로 카메라만 연결하시면 그 API로 충분히 카메라의 기능을 땡겨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델 메이커 상관없이 그냥 라이브러리 하나로 그냥 스튜디오에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그래브 스튜디오에서는 레코더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가능한데 보통 이제 이미지 파일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혹시 녹화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동영상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 리뷰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레코더 라이브러리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녹화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OS, 리눅스 OS, 그리고 맥 OS 다 호환이 가능하시고요. 해당 페이지에서는 나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해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코엑스 링크, 제가 레이저로 말씀드릴게요. 코엑스 링크, CXT 인터페이스, 그램 링크, 카메라 링크 인터페이스, 기그 링크, 기가헤드의 인터페이스를 이그래브 스튜디오에서 각각 다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앞서 페이지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간단하게 일단 다 지원이 된다는 걸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레코더 라이브러리가 녹화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픈 이비전 인터페이스 이그래버 이렇게 호환된다라고 써 있는데 오픈 이비전은 유레시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분석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패턴 매칭, 블락 분석, 3D 라이브러리, 딥러닝 라이브러리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이 존재를 하는데 오픈 이비전에서 이그래버 브릿지라고 하는 API가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그래버 브릿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 이그래버 스튜디오랑 충분히 호환하시기 더 수월하실 수 있어요. 뭔가 A와 B를 연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연결해요? 이렇게 여쭤보시거나 아니면은 연결이 어려워가지고 좀 기술 지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이그래버 브릿지라고 하는 API만 사용하시면 이그래버 스튜디오랑 그리고 오픈 이비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분석 도구랑 쉽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좀 제어가 좀 많이 쉬우실 거예요. 이 페이지는 이그래브 스튜디오의 간단한 그림 파일로 일단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자, 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장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이제 장치 설정 같은 경우는 트리거 소스를 어떻게 할 거냐, 트리거 모드를 온오프 할 거냐, 어케이션, 스탑, 아니면 스타트, 아니면 트리거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격성을 라이징 엣지냐 아니면 펄링 엣지냐 어떻게 바꾸실 거냐 설정을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장치랑 일단 스트림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가헤드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때 비기너 모드, 익스포트 모드, 구루 모드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구루 모드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구루 모드에서 이제 스트림 제어하실 때 보이는 파라미터가 오른쪽에서 따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그래브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버라든가 그리고 기그링크,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러리, 그리고 레코더 라이브러리, 그리고 메멘토 로깅 툴, 그리고 기본적인 이그래브 스튜디오가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 OS는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리눅스 OS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맥 OS 같은 경우는 기그링크랑 레코더 라이브러리는 지원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드라이버랑 저희가 좀 되게 좀 좋게 생각하는 메멘토 로깅 툴과
스튜디오가 일단 지원이 된다는 걸 이 페이지도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커스텀 로직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저게 뭐지라고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FPGA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FPGA 디자인 키트를 통해서 뭐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FPGA 코드를 코엑스3 보드에 업로드가 가능하다. 이 얘기가 CXP 보드 중에서 FPGA 안에 있는, 그러니까 PC 쪽에서 알고리즘을 짜시는 게 아니라 유저 입장에서는 보드 안에 있는 FPGA 안에 따로 코딩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드 안에 FPGA가 있는데 FPGA 내에서 보시면 그 CXP 물류층에서 데이터를 받게 되면 그 데이터 받고 나서 CXP 그 코엑스링크 코어라고 따로 이제 데이터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보드 안에 커스텀 로직이라고 하는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FPGA 용량이 큰 거예요. FPGA 안에서 기본적인 그 코엑스링크 코어를 수행을 하지만 용량이 남게 해서 그러니까 유저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비워둔 거예요. 거기서 따로 이제 수행하시려고 하시는 뭐 간단한 뭐 패턴 매칭을 나는 솔직히 PC 와서 안 하고 그냥 처리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결과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보드에서 코딩을 하시면 충분히 뭐 CPU 부하율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시겠죠. 일단 커스텀 로직 처리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취득 중에 실행이 되고요. 카메라에서 호스트로 이미지 전송 중에 또 실행이 가능합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CPU 부담을 전혀 주지를 않겠죠. 보드에서 처리를 하니까. 그리고 거의 실행 시간이 0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PC에서 보드 이미지 버퍼 받고 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보드에서 처리를 하고 내보내니까 뭐 이렇게 택탄 입장에서는 충분히 실행 시간이 0일 수가 있죠. 그리고 호스트 PC에서 코엑스링크 보드로 이미지 전처리 혹은 이미지 처리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왜냐면 PC에서 안 하시고 보드에서 처리하고 내보내니까요. 사용 예시로는 뭐 기본적인 뭐 LUT, 필터링, 베이어 CFA, 색상 변환, FFC 기능, 뭐 그냥 픽셀 코렉션 같은 뭐 이렇게 이미지 유니포미티를 약간 맞추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블럭 분석, 압축, 레이저 라인 추출 같은 그런 모든 기능들을 FPGA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로직은 일단 무료고요. 일단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단 특정 고객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자일링스에서 일단 제공을 하는 FPGA 프로그래밍이 어느 정도 약간 좀 경험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일링스 비바도 개발 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 툴을 통해서 커스텀 로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빨리 할게요. 지금 페이지에서는 일단은 ULCC에서 CXP 인터페이스 기준의 보드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코엑스링크 옥토, 코엑스링크 쿼드 612, 그리고 코엑스링크 QSF 플러스라고 하는 보드에서는 커스텀 로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저희 쪽에서 원래 이 발표의 주제가 코엑스프레스 5인데 QSFP 플러스 기준으로 되어 있는 보드로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 보드에 대해서 약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화이스트 부스나 아니면 유리시스 보스로 오시게 되면은 답변을 자세하게 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